가성비 제품 중에선 가장 완성도가 높은 창문형 에어컨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2024년으로 출시가 되기도 했는데요. 특히 이전 세대가 가지고 있던 단점들을 대폭 개선했음에도 가격은 50만원이 넘지 않아 가격과 성능 어느 하나 뒤처지지 않는 제품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인버터 방식의 에너지 효율 1등급으로 8시간 30일 사용 기준 2만원 중후반대로 유지 비용에 대한 부담도 없습니다. 또한 6평형이기 때문에 원룸 아이 공부방 같은 곳에선 차고 넘치며 20, 30평 아파트 안방에서도 사용하기 괜찮은 조건입니다. 화이트 베이스에 블랙의 세로 포인트가 있으며 이곳에서 바람이 나옵니다. 바람은 상하 좌우 모두 방향 조절이 가능하며 1에서 18단계의 꽤 넓은 범위로 바람 세기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바람 세기 범위가 넓으면 좋은 점은 넓은 공간을 빠르게 냉방시킬 수 있다는 것과 세밀한 조정이 가능해 최대한 사용자 맞춤 사용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추가로 바람이 나오면서 UV 살균을 해줘 좀 더 위생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그 외 다양한 운전 모드가 있어 사용의 편리성을 높일 수 있고 리모컨으로 제어도 가능합니다. 그러나 앱을 통한 제어는 지원하지 않습니다. 최소 소음은 32dB로 요즘 나오는 프리미엄 제품에 버금가는 정도의 낮은 소음을 보여줍니다. 물론 어디까지나 최소 소음이기 때문에 주간 사용 시에는 소음은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소음은 거의 선풍기 바람세기 중 정도의 바람소리처럼 들리며 단 사용자에 따라 민감도 차이는 생길 수 있습니다. 아무튼 중요한 건 취침 모듬 시에는 정말 소음이 많이 낮아지기 때문에 예전 창문형 에어컨보다는 소음으로 인한 수면 방해는 크게 줄었다 할 수 있습니다. 분리가 가능한 에어필터는 물로 세척하여 관리할 수 있으며 에어컨 가동을 중지한다면 자동으로 셀프 클리닝을 해줍니다. 또한 배수구가 있는데요. 특히 배수구망은 외부와 내부 두 군데 선택하여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 인상적입니다. 참고로 자동 증발 기능은 있으나 장마철이나 습도가 높은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호스를 연결해 배수를 할 수밖에 없으며 자동 증발 기능만 믿고 사용했다가 곰팡이가 생겨 냄새의 원인이 되기도 하죠. 그런 점에서 이런 디테일은 사용자 편의성 면에선 꽤 높은 만족도를 가져다 줍니다. 이전 시리즈 제품에서 가장 문제가 되었던 브라켓의 길이를 늘리면서 좀 더 다양한 창틀에 설치할 수 있고 손으로 쉽게 조일 수 있는 나사 등을 도입하면서 전반적인 설치 난이도는 내려갔습니다. 그러나 제품의 무게와 앞뒤로 인해 여성분이 혼자 설치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수 있고 나무 창틀에는 설치가 쉽지 않습니다. 저렴한 제품 가격, 낮은 유지비, 그리고 창문형 에어컨 선택에 있어서 가장 높은 영향을 끼치는 낮은 소음까지 가격을 생각한다면 정말 혜자 스펙이라 할 정도의 밸런스가 좋은 제품입니다. 최소한의 공간만 있다면 설치할 수 있는 쿠올의 창문형 에어컨입니다. 또한 20만원 중반대로 가격은 압도적으로 저렴하다는 것과 더위 난민에겐 희망이 될 수 있는 제품입니다. 냉방 능력 4평형의 에너지 효율은 5등급입니다. 즉 가격이 저렴한 만큼 에너지 효율은 그리 썩 좋지 않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설치를 할 수 있는 공간은 30평 아파트 기준에선 아이 공부방 또는 원룸처럼 작은 공간에 적합합니다. 낮은 에너지 효율은 고민이 될 수 있는데요. 그러나 크기가 작은 만큼 전기를 많이 먹지는 않기 때문에 하루 8시간 30일 사용 기준 약 2만원 후반 또는 3만원 초반 정도의 전기요금이 나와 누진세에 큰 영향을 끼치진 않습니다. 바람이 이곳에서 나오며 냉방 능력은 크기치고는 꽤 괜찮습니다. 물론 소음은 있는 편이긴 하지만 요즘 나오는 이런 형태의 창문형 에어컨조차도 설치가 어려운 경우라면 마지노선으로 선택할 수 있는 제품이라 할 수 있는데요. 특히 이동형 에어컨과 비교를 한다면 저는 주저없이 이 제품이 더 효율이 좋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기본적인 기능들은 대다수 갖추고 있습니다. 송풍, 제습, 취침, 자동 모드 같은 것들을 사용할 수 있고 또한 리모컨이 있어 제어도 편리하게 할 수 있습니다. 단 풍향 조절은 오로지 수동으로만 가능합니다. 관리는 사용자가 좀 더 신경을 쓰긴 해야 합니다. 특히 자동 건조 기능은 그리 뛰어난 편이 아니라서 에어컨을 사용 후 끝나면 꼭 송풍 모드로 20-30분 정도 설정 후 꺼지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내부 필터는 수동으로 뽑아 물로 세척해서 관리할 수 있고 자가 증발 성능도 크게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에 호스는 상시 설치되어 있어야 합니다. 설치 난이도는 그때그때 달라집니다. 즉 그냥 에어컨만 구매했다면 외부와 차단 요소들은 직접 만들어야 한다는 것인데요. 하지만 쿠올의 제품은 이런 키트를 별도로 구매할 수 있습니다. 비용이 싸진 않습니다. 아무튼 에어컨을 한번 쓰고 말 게 아니고 좀 더 확실한 냉방을 원한다면 키트와 함께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창문형 에어컨의 문제인 소음은 적다고 할 수는 없지만 냉방 능력만큼은 우수하다고 할 수 있고 또한 가격이 워낙에 저렴하다는 것이죠. 작은 공간만 있다면 설치할 수 있고 더위 사각지대에서 해방할 수 있는 제품으로 추천합니다. 보통 창문형 에어컨이 가지고 있던 많은 공간 차지 그리고 인테리어를 해치는 등의 문제가 되었다면 좋은 대안이 될 수 있는 위닉스 창문형 에어컨입니다. 이 제품은 대기업 엘사의 창문형 에어컨과 비슷한 디자인으로 출시가 된 제품인데요. 그리고 엘사 제품보다 좀 더 저렴한 가격에 구매가 가능하기 때문에 대기업 제품의 대안이 될 수 있기도 하죠. 약 6평형의 에너지 효율 1등급으로 원룸, 아이 공부방, 심지어 안방까지 꽤 넓은 공간까지 커버가 가능합니다. 또한 듀얼 인버터 방식을 사용해 더 빠른 급속 냉방을 할 수 있는데요. 참고로 듀얼 인버터 방식은
오래 사용할수록 냉방 효율은 더 올라가기 때문에 장시간 에어컨을 트는 공간이라면 전기료 절감 효과는 더 커집니다. 소음도 적은 편인데요. 최소 32dB이며 물론 이 정도 소음은 취침 시 사용할 때이고 주간에 사용한다면 소음은 있습니다. 아무튼 크게 신경 쓸 정도는 아니나 사용자 민감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냉방뿐만 아니라 제습, 송풍 같은 기본적인 기능을 사용할 수 있고 풍향 조절이 120도로 넓은 각도로 조정이 가능합니다. 참고로 위닉스 하면 제습기가 생각나듯이 창문형 에어컨 치고 제습 성능도 높은 편이라 할 수 있습니다. 리모컨이 있으며 외부에 부착하여 보관할 수 있고 또한 휴대폰 앱을 통한 관리가 가능합니다. 블루투스가 아닌 와이파이로 연결하기 때문에 거리가 멀리 떨어진 외부에서도 제어가 된다는 것인데요. 특히 휴대폰 제어가 좋은 점이 취침 시 깜깜한 환경에서 리모컨을 찾을 필요가 없다는 것인데 이게 한번 경험하면 편리함에서 빠져나오기 힘들죠. 냉방 후 자동으로 내부의 습도를 분석해 건조해줍니다. 즉 성능, 기능, 그리고 관리까지 프리미엄 창문형 에어컨과 큰 차이가 없다 할 수 있습니다. 설치는 굉장히 쉬운 편인데요. 보통 창문형 에어컨의 설치의 어려움이라면 첫 번째는 낮은 완성도의 설치 키트고 두 번째는 제품의 무게라 할 수 있는데 키트 설치는 공구를 최소한 사용하며 원터치로 간편하게 끝나는 것이 많아 난이도는 매우 낮습니다. 단 제품의 무게는 타 제품들과 큰 차이가 없지만 세로로 좀 더 길다 보니 설치 시에는 꽤 무겁게 느껴져 창문의 위치에 따라 설치 난이도가 올라갈 수 있습니다. 참고로 창문 구조에 따라 돌출 정도가 달라질 수 있어 마치 빌트인 같은 연출도 가능하며 특히 나무 형태의 창틀까지 설치할 수 있어 설치 범위가 꽤 넓은 편입니다. 큰 아쉬움이라면 가격이 높다는 것인데요. 물론 제품이 가지고 있는 국내 생산, 성능, 디자인 같은 것을 따진다면 어느 정도 받아들일 수 있긴 하지만 에어컨의 가장 중요한 냉방 성능만 따진다면 이전 캐리어 제품과는 거의 차이가 없습니다. 그래도 기존 창문형 에어컨에 틀을 끼는 디자인과 더불어 평균 이상의 스펙을 갖춘 제품을 찾는다면 추천합니다. 제품의 더 자세한 스펙은 하단의 링크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궁금하신 내용은 댓글 달아주시면 최대한 빠르게 답변해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